오늘 당신을 잠에서 깨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 소리였나요? 아니면 해내야만 하는 과제나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었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위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나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달려가야 할 경주가 없다면 어떨까요? 통과해야 할 시험도 올라가야 할 직급도 없다면요. 당신의 삶에 그 어떠한 외부적인 목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목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즉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일정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순간 5km 마라톤도 특정 학교에 입학하거나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수준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예측 불가능해서 언젠가 갑자기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소에 뚜렷한 목적 없이도 끊임없이 자신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목표라는 마법 같은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외부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진정한 목적이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거나 명문대학에 가거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과 같은 부차적인 목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핵심 목적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가 싫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오직 그 목적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 눈앞에 당장 해치워야 할 경주나 시험, 과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나누게 될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이 자기 자신과 나누는 내면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그 목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하루 종일 그 목소리와 함께 걸으며 밤에 그 목소리와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결국 좋든 나쁘든 당신은 그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제가 과거의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 안에는 분명 더 대단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140kg이 넘는 거구로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면의 가능성을 파고들고 그 깊은 곳으로 온전히 뛰어들어 그것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는 스스로가 자신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무작정 당신의 등을 토닥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고작 나흘 정도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무언가 대단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은 당신을 좀먹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이 깨달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돕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주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강인하게 버티십시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더 이상 달릴 수도 훈련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그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혹독한 훈련, 특히 정신적인 훈련 덕분에 저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 안에서 깊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기 충족감을 발견하는 법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그리 나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합니까? 어느 추운 아침, 축축하고 어두운 새벽에 눈을 뜹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운동복조차 없습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누워있으라고 속삭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하죠. 어젯밤에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려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한 단계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레벨업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안락함의 유혹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이 제게는 오히려 불을 지핍니다. 그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저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엉덩이를 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경쟁 우위를 확보합니다. 친구여, 요즘 세상에 위대해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끔찍하고 비참하며 외롭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 역시 외로움에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가 머무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오늘 저는 장거리 달리기 개인 최고 기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리기 초반 절반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마음은 맑았고 오직 달리기 속도와 호흡, 제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5km 지점을 돌아서자 내면의 악마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한계의 벽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다리에서는 통증이 느껴졌으며 탈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제가 여기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 멈추고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게 어때?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놈이다. 탈수 증세 따위는 집어치워. 마른 입술을 핥으면 그만이다. 다리가 아프다고? 피로 골절이라고? 아니, 넌 그냥 다리가 좀 쑤시는 것뿐이야.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만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 아주 작은 마음의 공간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은 칸막이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그 4개의 벽 너머를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 당신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거나 특수부대원이 되거나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지만 그것은 그저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그들은 꿈 뒤에 노력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3개월 안에 48kg을 감량해야 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그 순간 막연했던 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의 빽빽한 목록이 들어섭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이것도 해야 한다.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 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타당한 변명들을 말입니다. 그 목록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인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고치기 전에 당신은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괜찮아, 문제없어 라고 말하며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 당신의 약점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라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들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는 한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나는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봅시다. 저 역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잡고 앉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잘못된 점 하나하나는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목록 전체를 보며 맙서사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바꿔? 라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항목 하나만 떼어내십시오. 나는 더 똑똑해지고 싶다. 제게는 심각한 학습 장애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죠. 저는 이제 이 문제 하나에만 집중해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배울 수 없어.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제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제가 공부해야 할 두꺼운 매뉴얼이 있다면 저는 수십 권의 노트를 사서 매뉴얼의 각 페이지를 10번씩 베껴 썼습니다. 다이빙 스쿨에 가기 18개월 전 저는 1000페이지짜리 다이빙 교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18개월 먼저 구해야 했습니다. 각 페이지를 반복해서 쓰고 또 써서 기억에 새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질문을 종이에 너무나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건 71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야 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 문제를 천천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단 하나씩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모든 문제에 동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여정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하는